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돈이 있어도 특정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나 살 수 없다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계의 1인자 에르메스. 이렇게 콧대 높기로 유명한 에르메스에서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본사팀을 전부 한국으로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에르메스의 임원급 인물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급기야는 한글을 그대로 살린 컬렉션까지 출시해버린 것인데요. 알고 보니 에르메스 제품 중에선 이미 태극기 문양을 갖다 박아 만들어낸 제품까지 출시해 프랑스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뒤에서 몰래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위한 투자 역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에르메스에 충성하는 고객이 많은 옆나라 일본에선 질투 어린 시선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위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를 매혹시킨 한국의 멋은 대체 무엇일까요? 에르메스의 설립자 티에리 에르메스의 6대 손이자 아티스틱 디렉터를 맡고 있는 피에르 알렉시 드마, 그의 사촌 악셀 디마가 바로 에르메스의 CEO 자리에 있으니 피에르 알렉시 디마 역시 에르메스 가문의 임원급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피에르 알렉시는 한국 전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조각보에서 영감을 느껴 관련된 스카프 제작을 본사에 제안합니다. 그를 위해 에르메스 파리 본사 제작팀은 전부 한국에 입국해 한국자수박물관에 직접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 제작된 에르메스의 스카프는 실제로 한국 전통 보자기, 조각보가 떠오르는 듯한 디자인으로 완성됐죠.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하나로 무려 120만원에 이르는 가격이었는데요. 스카프 한 장의 가격임을 고려하면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 에르메스 봄, 여름 컬렉션의 보자기의 예술이라는 라인으로 한국의 보자기 명칭을 그대로 살려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에르메스 코리아 측에선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가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에르메스 코리아는 한국 장인들의 무형자산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문화재청과 후원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첫 프로젝트로 덕수궁 복원 사업에 뛰어들어 정각의 내부 공간을 정비하고 장인 정신이 깃든 공예품을 재현해낸 바 있습니다. 사실 작은 스카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르메스에게 스카프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제품 중 하나인데요.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제품에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이 녹여졌다는 점, 게다가 한국의 보자기라는 명칭이 컬렉션에 그대로 사용됐다는 점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의 조각보는 천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 남은 자투리 천을 사용해 만들어진 보자기입니다. 이불을 쌀 때에도, 예단이나 혼수품을 쌀 때에도 밥상을 덮는 상부 정도로 활용되었고 궁중에선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리 귀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남은 천을 활용한다는 생활의 지혜가 오늘날에는 조각들이 구성하는 아름다운 디자인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나 다름없겠네요. 이렇게 에르메스의 거장도 푹 빠졌던 한국의 조각보는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맨디니 역시 탐을 냈던 디자인입니다. 맨디니는 한국의 조각보장인 강금성 씨의 작업실을 직접 찾았는데요. 그는 강금성 씨의 직물의 다채로움에 감탄했고 거기에 맞는 채색을 고심해 협업해서 만든 이 의자를 제작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조각보로 감싼 의자를 완성해냈고 이를 한국판 프루스트 의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기 소르만 교수는 조각보에 대해 어떤 문명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아름답게 모여있는 것을 보기 힘들다 라며 극찬했죠. 2013년 방한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선물 받은 조각보 스카프를 두고 원더풀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전통미가 물씬 느껴지는 보자기 역시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국 사극 드라마 덕분에 인기를 얻으며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의 아내 메건 마클 역시 한국의 보자기가 연상되는 디자인의 한국 디자이너의 제품을 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해외 네티즌들은 보자기 가방의 유행에 대해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가볍게 꾸미면 패셔너블한 느낌을 줄 수 있어. 고급 소재를 사용해서 놀이개로 장식하면 또 귀족 같은 느낌도 나지.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등의 반응이었죠. 사실 에르메스가 스카프에 한국을 녹여냈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커뮤니티에서 태극기가 연상된다는 한 스카프가 화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 문양과 검은색 라인이 묘하게 태극기를 연상시켰죠. 실제로 해당 제품은 플래그 코리아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국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르메스의 충성 고객이 많기로 소문난 일본은 어떨까요? 한국 전통미에 흠뻑 빠진 덕분인지
에르메스에선 재팬 플래그 등으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일본 전통 문양이나 국기를 사용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에르메스는 마케팅 부서가 없이 디자이너들의 영감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해 팔리기 위한 디자인을 잘 내놓지 않기로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한국 전통 보자기와 태극기를 제품으로 출시했다는 것은 한국 고유의 전통미에 에르메스가 푹 빠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에 빠진 에르메스는 재단을 운영하며 한국 미술계 지원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국 아티스트들을 위해 상을 신설해 상금과 개인전 개최 기회를 주는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은 외국 기업 최초로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트렌디한 한국 고객에 빠진 명품 브랜드는 에르메스뿐만이 아닌데요. 각종 태극기, 코리아 에디션을 너도나도 출시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 업계의 현상을 지켜보면 한국은 어느새 패션,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모티브로 진행될 여러 브랜드들의 컬렉션 출시가 기대되는데요. 다만 한국 고유의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보자기와 마찬가지로 한글을 그대로 사용한 네이밍에 신경 써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